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어떤 죽음이 더 귀하고 어떤 죽음이 덜 귀하다, 이 가치 판단을 감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죽음, 그 죽음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뤄보고 싶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과연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던 그 많은 장병들이 과연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2010년도 3월 26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북쪽에 이제 불법적인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죠. 그리고 또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존중하기는커녕 이런 식의 얘기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이제 그쪽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적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김태현 전 국방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조사에 있어서 은폐는 없었으며 음모론 주장은 파렴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시 이제 우방국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국제조사단을 구성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폭침의 원인이 전격적으로 당연히 북쪽에 의한 도발임을 세계에 공인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그거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는, 글쎄요,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쪽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으로 자꾸 얘기하고자 하고, 이 나라의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공인조차도 믿지 못하면서 왜 그러면 이 나라에 자꾸 살고 있냐, 북쪽으로 가라.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통조차도 이 지금 사안을 바라보는 그 안목 자체가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비록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행사 규모 자체는 최소로 하지만 이번만큼은 문통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안함 10주기를 숨기려 한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국방장관 외에는 해군 예비역, 현역들과 유가족 위주로 초촐하게 10주기를 준비했다라는 거, 이거 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기자들의 출입도 금지했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주기 행사의 촬영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비난이 일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촬영 자체를 갖다가 애시당초에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안 하고 기자도 출입하게끔 못하고 조촐하게 하겠다. 그거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촬영을 해놓고 촬영한 내용 자체를 갖다가 언론한테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처음 방침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도대체 공개를 안 하냐라고 비난을 하니까 그제서야 공개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촬영 자체를 갖다가 안 한다면 또 몰라도 촬영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이유야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은 뭐겠습니까? 간단하겠죠. 이것이 지금 천안함 10주기라는 이 행사 자체가 공공연해지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천안함 10주기가 떠들썩해지게 되면은 내일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서해수호의 날 5회 기념식에 누를 끼칠까봐 이러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핵심 당국자가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서해수호의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저 당국자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나라를 위해 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그 꽃다운 어떤 삶 자체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희생당했던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무시되고 있다라는 거,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 지금 참담한 현실 자체를 갖다가 또 대부분의 지금 영상을 보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또 모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해 수호의 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때 2016년 1월 28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었죠. 2016년에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연설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문통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불참했죠. 2019년도에 불참했죠. 심지어는 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조차도 2019년도에 불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아예 지도부가 싹 다 불참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한 정치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지금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광화문 광장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살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자기랑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정치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의 앞길이 참담한지 모르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기리는 날입니다. 첫째가 연평도 포격 도발, 두 번째가 제2연평해전, 세 번째가 이제 천안함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을 보시면은 포격 도발이 아니라 포격 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격 전이랑 포격 도발은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선제 사격에 해병대가 대응 사격을 한 명백한 교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명 피해 같은 경우도 저쪽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한 전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도발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치 우리가 저쪽에 일방적으로 당한 듯한 뉘앙스가 암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서해수호날 기념식에도 연평도 포격 전이라고 하지 않고 포격 도발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도대체? 왜 마치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서 그렇게 맨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갖다가 떠들어대면서 진정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그 질문조차도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나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우리나라에 무슨 부국강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싹 다 그냥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지금 주적에 대해서는 주적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발이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유화시켜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시에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김씨의 사진을 나눠준 게 지금 문통 저 사람들 아닙니까? 유족들이 뭐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체를 했다, 이거 아니? 당시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지금 이거 사진 보십시오. 저런 식의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저런 식의 지금 뭐 팜플렛 같은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본적인 인식 구조가 뭐겠습니까? 주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6.25가 됐건 연평해전이 됐건 천안함이 됐건 그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저지른 인간이 그 북쪽에 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저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당시에 저 기사가 나왔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저건 말이 안 된다. 태극기라도 사진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저 지금 북쪽의 그 인간,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족을 유가족되게 만든 그 인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막 웃고 있는 장면을 저렇게 사진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저거는 결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이었죠. 이번에 과연 서해 수호의 날에 문통이 참여할까요? 아마 또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상황이었던 그 시기에도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문통이 과연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내일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더 나은 죽음과 또 못한 죽음,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를 위해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 가지고 일말의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문통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6.25와 연평해전과 천안함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희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